얘네는 거짓말이 며칠을 안 가. 국민들 얼마나 개대기로 오서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눈치 볼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소매 지역수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덕가라고 무섭게라고 무한말 때하고 똑같은 상황 온거 아닙니까. 모든 요새들의 친일파들이 이한용 같은 다 점령을 했잖아. 지금 이재명을 주장하고 이 조작검사 78,000원 샌드위치 값을 털고 있는 를 탄핵시키겠어. 얘네가 지금 이거 만약 또 대통령 시행령 또 한다? 작살내야 되는 거야, 작살. 얘는 너무 혐의가 많아요. 드러난 혐의가. 얼마든지 그냥 올리기만 하면 탄핵될 수 있는 애요. 본보기로 몇 명 난리야. 이재명 지키는데 돈 주던가랑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공약집에 넣었어, 검찰개혁 하겠다가 무조건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재명이 무서운 거라고요, 걔네들이. 당원들이 공천 공천권을 갖고 있으면 지금 수박들처럼 못해요. 행사장에서 150명 들어가서 버튼 한 번만 누르고 나오면 된다고. 자, 우리가 두 번만 이통을 하지 말고 다시는 수박들이 팩트를 할수 없게 행동할 때 그때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국민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을 탄핵이 가릅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구속하라. 아, 좀 방송 좀 봐, 좀 씨.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급발진 김재자입니다. 오늘은 2부 옷을 좀 갈아입었습니다. 와이셔츠로. 다시 한번 인사 좀 드리고, 아까 1부에서는 친일파들에 대해서 점령당한 대한민국의 실상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2부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정봉주 관련한 제보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누가 1등 하셨나? 네, 지수님 1등 하셨고, 팩트님, 미미 뭉치망침. 아까 안 보이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 림리님, 내 성격 깔끔님, 이보리님, 뻐드렁니님, 팩트님, 갓재명홍님, 이단양님, 김지은님, 이젠파리 묵은지님, 빵순이님, 나이시간님, 잼재민님, 이보리님, 정유현님, 좋은사람님, LIL님, 리사님. 너무 많네. 자, 일단 앞에 오신 분들만. 제가 아까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전현희 관련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정봉주, 전현희, 민영배를 제외한 나머지 김민석, 기현주, 김병주, 한준호, 강선우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이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무슨 원한이 있거나 뭐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22대 민주당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현희는 이거 하나로 보세요. 뭐 검사 탄핵 불참한 것뿐만 아니라 최고위원은 팀플이 돼야 돼요. 고민정처럼 엉뚱한 소리 혼자 튀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봐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관련해서 탄핵 관련해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엉뚱한 권익위 국장 죽음 이야기를 꺼내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시선들이 다 쏠렸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위원은 더더욱 팀플이 돼야 돼요. 절대 고민정 같은 자가 최고위원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점에서 제가 전현희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버퍼가 있어요? 있을 겁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일단 좋아요. 지금 570명 밖에 좋아요가 안 돼. 1000명이 보시는데 좋아요부터 누르시고, 나머지 안 누르신 분들은 봉파리입니다. 봉파리.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버퍼 생깁니다. 친구들도 많아지고 방송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찬원님 오늘 방송에 구찌개 이찍을 비롯한 각종 뇌 의탁형 들깨 오소리들 집결하겠네요. 맞습니다.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전현희 같은 사람들은 팀플이 안 돼요. 최고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뭐 나는 전현희가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냥 법사위 위원 하는 것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검사 탄핵에도 참여를 안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작다고요? 소리가 작을 리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강력한 민주당 만들어줄 최고위원들 뽑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나중 가서 뭐 제대로 안 돌아가는 또 이재명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제가 그 처음부터 정봉주 관련해서 굉장한 비판을 했고 과거 행적부터 문제된 것들, 최근까지 문제된 것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최고위 들어가면, 특히나 수석이 되면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봉주 본인 스스로가 최고위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퇴가 아니라 강제 출당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나마 빨리 밝혀진 게 정봉주가 자기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밝혀진 거고, 전에처럼 그 대형 유튜브들이 계속 감싸고 돌았으면 이 사람이 수석이 됐어요. 수석이 됐다고. 비단 이 사태는 정봉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조직적으로 정봉주를 보호하려는 세력들, 뭐 그리고 거기다가 대형 유튜버들, 뭐 시사타파, 김어준, 박시영, 새날 뭐 등등, 그리고 뭐 잿마을 같은 데들, 이렇게 지지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엉뚱한 쪽으로 여론 형성을 하는 이런 행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이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대표님 가결 사태를 겪으면서 수박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맨날 그 전까지는 갈라치기 하지 마라, 같이 가야 된다, 원팀에 맨날 이런 소리로 가려왔어요. 항상. 네, 선재 선생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한마디 써주시지. 예. 이재명 대표 가결 사태로 수박들의 민낯을 철저하게 알았고요. 그때까지도, 그 전까지도 대형 유튜버들은 그런 사람들 막 불러다가 인터뷰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었어요. 아시겠죠? 네, 성수명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봉다리 사건을 겪으면서 또다시 대형 유튜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이런 무지막지하고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이런 자를 수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대형 유튜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과연 대형 유튜버들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세력인지 방해하는 세력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것만. 지금까지 자, 지금 보세요. 잿마을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더미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봐. 패널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말, 사건 터지고 제명인의 마을이 너무 조용했다. 봉팔이 관련된 걸로 평론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재명 최대 지지 모임인 잿마을에 정봉주 관련 비판 게시글이 하나도 없었고 다 격려하고 감싸주는 글만 있었다. 왜? 다 삭제를 하니까. 다 삭제를 하고 있어요. 정봉주 비판글이 여기만 삭제되는 게 아니라 새날 등 이런 데서 다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들끓는다면 경기전대 전에
그러니까 사건 터지고 바로 해명이든 뭐든 하는 그림이 나왔을 거다. 근데 오히려 당사자 격인 팬카페에서 이재명 헌담에도 격려해주는 아이러니한 분위기가 형성되니 뭉개고 간 것 같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 마침내 비판을 허하노라 이런 공지가 올라왔는데 정봉주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대응이 한참 늦은 게 아닌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최대 카페인 잼마을, 최대 대형 유튜버인 김어준 등이 정봉주를 쉴드를 치고 막고 있어요. 정봉주의 비판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더 나서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재선생님 급발진 무한응원합니다. 진정한 젠팔이. 네, 진정한 젠팔이죠, 제가. 네. 근데 뭐 판 것도 없어요, 저는. 자, 조선일보 어떻게 하나 봅시다. 화이트크림님 어제 여의도 집회에서 배웠는데 더운 날씨에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수TV 시사급발진 찐 이잼 채널 커지길 바랍니다. 최고. 맞습니다. 정선수TV 뭐 어쩌라제 이런 데 다 커져야 돼요. 예. 민민우는 정봉주가 만든 거 아닌가요? 민민우는 박진영과 정봉주가 같이 만든 거예요. 예. 민민우는 박진영과 정봉주가 같이 만든 단체입니다. 예. 자, TV조선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재명 저격한 정봉주 이렇게 나왔고 이거에 대해서 또 확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을 자 이런 타이틀만 보지 마세요. 얘네 타이틀에 그게 숨겨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밑에 보시면 기자 이재명 저격한 정봉주의 느낌표는 1급 체제 탈피가 중도 확장으로 하겠습니다. 원내대표 단독 출마에 이어 90%에 육박하는 이전 대표의 경선 득표율까지 비민주적으로 비칠 수 있는 민주당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전 대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중도 확장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당의 체제도 건강해질 수 있겠죠. 이러면서 중도 확장을 해서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정봉주를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정봉주의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견도 아니고 틀린 의견입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런 걸 언제까지 다른 의견이라고 우리가 실드를 칩니까? 이건 틀린 의견이에요. 명백하게 해당 행위이고 명백하게 사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을 해주세요. 제발.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런 상황에도 돈벌이에 급급한 대형 유튜버들 시사타파TV 오늘 방송은 쉽니다. 민주당 전당대 지지자들이 단합과 통합의 장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러면서 글을 썼어요. 얘네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난 대선 0.73%의 피눈물 나는 패배를 했습니다. 또다시 분열은 이것이 정봉주를 비판하면 분열이라고 조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걸로 또다시 코인팔이하고 또다시 본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 이런 게 지금 진보 진영의 대형 유튜버로 50만 이상의 대형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의 행태예요. 지금 정봉주 전 의원 발언에 정봉주를 지지하면 반명이자 수박, 정봉주 퇴체를 말하면 찐명, 이런 이분법적인 갈라치기. 이거는 이분법적인 갈라치기가 아니라 잘못된 정치 행태를 하고 있는 정봉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비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갈라치기입니까?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1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데 이런 거를 묻고 한 거 자체가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늘상 이런 걸 감싸고 품고 같이 가야 된다는 명목하에 늘상 이런 놈들을 키워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늘 이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이재명에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 갈라치기는 지금 정봉주가 하고 있는 거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대형 유튜버들이 이따위 짓거리 말들을 뱉어내는 게 이게 갈라치기입니다.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찬원님, 제2의 심상 정의당이 필요한 자들이 양성한 자들이 구직인 거고, 그래서 이 찍들이 구직 보면 흐뭇해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지지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지지자가 돼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잘못을 조장하는 것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진아래아님, 봉다리는 최고의 사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교육거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출당하라. 급발진님이 옳았다. 고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그 이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동지로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진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봉주가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저 등신 같은 이야기를 하는 대형 유튜버. 이제는 분란을 부추기는 사람들보다는 수습하는 이성적인 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정봉주에 대한 분란 수습하는 방법은 사퇴시키고 출당시키는 게 수습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진영을 위해서 옳은 거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옳은 거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옳은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자들을 놔두고 제2의 정봉주, 제3의 정봉주를 만들게 놔둘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달린 댓글들 볼까요? 오직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도 절대 흔들림 없이 죽을 때까지 민주당이다. 옳소, 개총순이 몽곡 정도가. 야, 씨발 것들아! 야, 여기에 비판적인 댓글 다 지우니까 이런 댓글만 남는 거 아니야, 이 씨부랄 것들. 해피님, 김어준이 우리들을 돈 받고 지지하는 세력이라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 가야 할 듯요. 나쁜 놈. 맞습니다. 이런 짓거리 합니다. 이런 짓거리. 아니, 어떻게 전부 다 지 글에 좋은 댓글만 남겨. 비판하는 댓글 다 삭제하니까 이런 댓글만 남는 거 아니야, 이 개자식들아. 이게 입틀막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를 진보진영 유튜버라는 새끼들이 해야 돼? 저는 비판하는 댓글 오면은 맨날 고정시킵니다. 이런 비판 있다, 봐라. 네가 와서 욕했으니까 너도 욕 처먹고 가라. 이게 뭐야, 이게 구구절절 민주당의 옳은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진심이 야, 이 씨발, 이 등신들아, 뇌를 가지고 살아. 뇌를. 생각이라는 걸. 온 천지가 이거, 아유, 이게 댓글이냐, 이게? 이게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등신들 서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서로 격려해 가면서 나 등신이야, 너 등신이야 이러는 것도 아니고. 김어준이 뭐라 그랬어요? 정봉주가 기자회견하기 전에 다스베다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이거 다시 한번 들으세요. 김어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런데도 김어준 실드 치고 김어준이 이재명만을 위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시라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갈라치기 세력을 거론하며 과거 문재인을 지지한다며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던 그 집단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며 문재인과 조국 등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자, 조국이나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하면,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 똥파리 세력이야?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비판을 안 했으니까 이 모양이지. 펼쳤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9일 공개된 딴지 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대담 중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둔갑한 갈라치기 세력이 있다라며, 이 세력은 과거의 문재인 지지자로 둔갑해서 문재인 지지를 핑계로 문재인 이외 모두를 공격해 분열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마지막 임무는 윤석열 지지로 끝났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거론한 지금 우리를 윤석열 지지자나 도끼 객기인으로 만들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그거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정봉주가 기자회견 때 명팔이 뿌리 뽑겠다 이런 개소리를 한 거고. 문재인 지지 집단은 눈파로도 명명되는, 흔히 똥팔이라는 멸칭으로도 불리는 특정 종교단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집단인데요. 김어준은 그렇게 이재명을 물어뜯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지지자로 둔갑한 것이라며 똥파리들이 이번엔 이재명 열혈 지지자로 둔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핑계로 이번에는 거꾸로 문재인을 뜯고 그리고 조국을 뜯는다.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가짜들이다. 이 자들 돈 받고 하는 것이라며 작전 세력이라고까지 목소리를 이놈이 진정한 갈라치기입니다. 이재명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은 돈 받고 지지하는 갈라치기 세력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정봉주는 나와서 이재명 발의하는 거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어떻게 이재명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이딴 인간을 실드를 칩니까? 복만사님, 시발님 조금 컴다운해서 길게 갑시다. 혈압 올라 쓰러질까봐 불안해. 알겠습니다. 누가 갈라치기라는 겁니까?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 순수한 지지자들을 돈 받고 하는 작전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봉주를 공격하면 돈 받고 정봉주를 공격하기 위한 작전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대형 유튜브, 이게 진보의 최대 스피커가 할 말이에요? 누가 갈라치기입니까? 누구로부터의 갈라치기입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재명 옆에는 친명이고 반면이 없다. 이재명 옆에는 순수 지지자들만 있다. 언제든 그 이재명과 지지자들 갈라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재명과 지지자들이 갈라지는 순간 우리는 또 노무현처럼 이재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하죠. 근데 김어준이라는 자가 지지자들과 이재명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누가 갈라치기입니까? 마치 우리가 돈이나 받고 작전 펼치는 작전 세력이라고, 이런데도 아주 김어준이 옳다라고 합니까? 높였습니다. 김어준의 입장대로라면 과거 전해철, 김진표, 이낙연 그리고 윤석열로 숙주를 옮겨다니며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는데 제1선에 선 그 핵심 집단이 이젠 반대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문재인과 조국 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 자, 문재인과 조국을 공격한 적 없고요. 잘못된 거에서 잘못됐다고 비판을 합니다. 입 벌고 조국이 계속 말이 바뀌어요. 한다고 했다, 아니라고 했다, 아니라고 했다, 또 그런 적 없다라 했다. 계속 바뀌어. 정치인이 하는 행태가 정치적 행태에 있어서 계속 잘못하면 비판을 해야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조국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국뿐만 아니라 잘못 행동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감시하고 옳은 길로 가게끔 만드는 거. 그게 잘못된 행동입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그 180석에 엄청난 권한을 가졌던 대통령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갈라치기입니까? 정당한 비판, 팩트에 의한 비판을 하는 게 갈라치기예요? 잘못했잖아. 잘못했잖아요. 제가 다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100%? 해피님, 지금 90%의 득표서가 나오는데 그럼 이재명 지지자 다 돈 받고 지지하고 작전 세력을 매도하네. 김어준 근거를 대라.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건데요. 이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친한 분이나 뭐 이런 분은 아니고 우연찮게 어떤 장소에서 알게 돼서 이제 전화번호 주고받고 굉장히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름은 제가 아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정치인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많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을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많은 개혁적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지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카톡을 받고 깜짝 놀랐죠. 내용을 보고 저도 통화를 몇 번을 한 5차례 6차례 통화를 하고 다른 데도 확인도 하고 해서 이분의 이제 이야기들 왜냐면 확실히 해야 되니까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지금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카톡 내용은 이거예요. 전문을 카톡 내용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을 지우고 이름을 이 카톡 내용은 뭐냐면 이 채널이 명팔이는 대부분 유공이나 새날 시사타파 채널 등에 차단당한 사람들일 겁니다. 저자들이 똥 팔고 개고기 팔며 이재명 등에 칼 꼽던 자들이죠. 맞습니다. 네, 북치는 소녀님 멤버십 감사드립니다. 네. 자, 카톡 전문이에요. 온 전문을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봉주하고 15년 넘게 지냈던 분이에요. 굉장히 가깝게. 자, 이분이 저한테 보낸 일단 카톡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에는 제가 지웠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어서. 정봉주에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배신을 하나, 그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나, 보트와 커피 사업 및 분양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 돈 욕심이 생겨 정봉주 혼자 다 먹고 싶은 거냐. 뭐냐면 2019년도에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정봉주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돈까지 대고 같이 이제 정봉주가 아무래도 유명인이고 하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같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분이고 근데 정봉주가 뒤통수를 친 거예요. 정봉주가 난 처음부터 난 돈이 많이 벌어봐서 돈에 욕심 없다. 내 죽을 때까지 쓸 돈이 있어. 돈 필요 없다. 그러니 정봉주 너가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 다른 분야인 요트 사업을 성공해서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자라고 하며 같이 투자하기로 하여 베트남의 정봉주를 소개하고 2번 방문하고 1번 초청하고 사업 진행을 같이 추진하여 왔는데 그동안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같이 사업하기로 한 분이 정봉주에게 어떻게 했는데 가장 믿고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 정봉주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 맞으니 기가 차서 완전 멘붕이네. 정신이 없네. 정신이 나갔네. 4일 아침 8시 15분경 베트남 킴손에서 전화와서 정봉주 메시지 받고 너무 화가 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느냐며 앞으로 정봉주는 베트남에 데려오지 말라며 어이없다라고 하여 무슨 문자 메시지인가. 정봉주가 베트남 킴손에서 보낸 메시지 14개 및 사진 1개를 나에게 보내왔는데 정봉주가 의리 없고 배신 때린 것에 대해 완전 멘붕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1000% 무너진 상태. 베트남 관련 요트 사업, 커피 사업, 빌리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그동안 모든 관계 문자 내역, 녹취록 등 총정리하여 모든 것 말로 아닌 증거에 입각하여 SNS, 언론 등 모든 것 총동원하여 가만두지 않을 테니 알아서 판단하고. 왜냐하면 같이 사업하기로 한 사람이 정봉주를 15년 믿고 아무 조건 없이 해왔던 관계가 내가 그렇게 말을 걸어왔는데 이권 관계가 생기니 정봉주의 겉모습을 벗고 검은 속마음을 드러내서 내 자신에 대한 인간적 삶을 완전 붕괴시키네. 다른 사람도 아닌 정봉주가 누구를 배신, 어제 통화에서 끝까지 거짓말까지. 그동안 15년의 관계와 의리보다 베트남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 돈이 좋아
15년의 관계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 중 일부가 정봉주와 베트남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같이 못하고 따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 필요함.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2월 20일 빌려준 돈 8천만 원을 3월 11일까지 입금할 것. 자, 이분이 아까 이름도 잠깐 나왔는데 정봉주하고 15년 지기. 그래서 정봉주가 2019년도에 좀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같이 사업을 해보자. 베트남에서 요트 사업해서 베트남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도 해주고 만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분을 뒤통수를 친 거야. 그리고 돈을 1억 3천을 빌려갔어요. 1억 3천을 빌려갔어요, 정봉주가. 근데 그것 또한 주지 않고 쌩까 뗍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문자를 아는 지인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님. 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1억 3천을 빌려갔는데 안 주고 쌩깐 거야.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죠.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하려고 경선에 나와서 그때 돈을 준 겁니다. 자, 이분이 정봉주하고 주고받은 카톡 한번 볼게요. 야, 사기꾼 정봉주 이 더러운 새끼야.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너 요즘 까불고 다니더라. 너의 배신 및 더러운 자료들 방송국 출연시, 연설시, 공천시 단단히 준비하고 꾸려서 10여 명 결사대 만들어 너의 더러운 토 나오는 행동을 이중성 등 모두 다 까발릴 거다. 이 더럽고 추잡한 정봉주 새끼야. 확실하고 증거에 입각하여 완벽하게 악랄하게 갚아줄 때는 기다려라. 더럽고 추잡한 사기꾼 정봉주.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이분이 정봉주한테 2023년 4월 11일 보낸 카톡이에요. 자, 프레시안, 네가 성추행한 기자에게 전달하고 너희 배신 자료도 다 줄 테니 기대해라. 배신자 정봉주, 내가 기자회견도 할 거다. 너 공개할 게 너무 많네. 야, 사기꾼 정봉주, 이 더러운 새끼야.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너 요즘 까불고 다니더라. 너의 배신, 이거예요. 아까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놈이에요. 천하의 배신자 이거 계속 보낸 거예요. 돈을 안 줘가지고. 이게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계속 보낸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이거는 2020년 거예요. 천하의 배신자 정봉주, 너는 평생을 얍삽하고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하고 여자들 성희롱하고 성희롱 당이라 그래라. 이 천하의 나쁜 놈 정봉주. 이제부터 모든 거 정봉주의 거짓 탈을 벗겨줄게. 비례대표들한테도 돈 받고 배신 때리고 비례대표들 녹취록도 공개할 거다. 이 나쁜 배신자야. 자, 2019년 2월 20일 날 1억 3천만 원을 정봉주한테 빌려줬습니다. 이 송지영은 정봉주의 아내. 2019년 2월 20일 날 1억 3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언제 받았냐면 어디 갔어? 잠시만요. 언제 받았냐면 어디 갔지? 자료가 하나 없네. 하여튼 민주당 최고위원 나중에 한 9개월 뒤인가 이때 8천만 원 받고 또 따로따로 해서 1억 3천을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거는 요거 하나 더는 저한테 있으니까 따로. 그리고 이분이 전에 어느 정도로 가깝게 지냈냐 하면은 이게 정봉주 주소예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70길 7 동아빌딩 303호. 양지탄 건물, 지금도 여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도착하면 형 통장에서 650만원 찾으세요. 현금으로. 거의 다 온 듯. 오케이. 네. 도착 1층 커피숍. 네. 아이고. 돈 찾았어요. 650만원. 이제 찾아야지. 찾으러 갈게. 찾아서 다시 카페로 오셔서 연락 주세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 2018년도에 그 전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까운 사이였어요. 이분이 얼마나 가까웠냐면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들을. 이분이에요. 정봉주고 와이프고 이 정도로 가까웠던 분이에요. 이 정도로 가까웠던 분입니다. 옛날부터 여기 낙검수 4인방 있죠. 김어준, 주진우, 이분, 정봉주, 김용민. 예전부터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분이에요. 이 정도로 가까웠다라는 거를 사진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이 사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증거들이 있고요. 사진들이 있고. 네, 이찬호님 멤버십 저기 빨리 5분 받으세요. 이렇게 가깝게 2018년도까지 지내고 했던 분인데 2019년도 돈까지 저렇게 빌려줬다가 나중에 겨우 받고 베트남 같이 사업하려고 갔다가 이게 잘 될 것 같으니까 뒤통수 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전에 한번 KBS 방송국 가서 우연찮게 정봉주를 만나서 난리를 치신 적도 있대요. 그때 주진우가 눈이 땡그러져서 뭔 일인가 이랬고, 국민 나라 위에서 원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죠. 인성 쓰레기고 완전 개차반이다. 장난 아니라고 했죠. 이게 이분이 이런 카톡 내용을, 네, 황사랑님, 급발진 봉다리 최고위 되든 안 되든 이런 쓰레기 양아치는 반드시 민주당 당원들이 퇴출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끝까지 싸웁시다. 네. 이런 자예요. 이런 자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을 원래 노렸던 사람이죠. 이런 자인 거를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분이 이 주변인들한테 1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이 카톡 문자들을 다 보냈대요.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제보하려고 기자들까지 접촉했는데 보도를 안 했답니다. 그러면 정봉주의 이런 행각들, 이러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측근들, 가까운 사람들, 뭐 새날 푸나도 뭐 10년 넘게 뭐 이렇게 지냈다 하고, 뭐 김어준 같은 경우는 뭐 15년 20년 됐겠지. 이런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정봉주의 실체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정봉주랑 친하게 지낸 사람들은 다 알죠.
한두 명한테 보낸 게 아니라 100여 명한테 보냈답니다. 정치권의 보좌관들한테도 보내고. 이런 자예요. 아까 그 카톡 문자에 뭐 있었죠? 베트남 관련도 있죠? 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걸 제보하신 분은 고소를 하세요. 정봉주 씨. 정봉주 씨,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억울하면 고소하세요. 고소해야지. 저도 고소하세요. 정봉주 씨, 고소 환영. 예, 고소해 주세요. 예, 한번 밝혀봅시다. 한번 밝혀봅시다. 본인의 민낯에 대해서 억울하면 고소하시고, 더 이상 더 까지기 전에 최고위원부터 사퇴하시고, 민주당에서는 1, 2위 해부하시고요. 진위 여부 따시고 출당 조치 시키세요. 정봉주 보호하는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 다 같은 편입니까? 언제까지 감사할 거예요? 네, 이찬원님 옛말에 초록동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퇴해서 일단 정봉주 씨는 사퇴하시고 다른 좋은 분들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민주당에서는 윤리위 해부해서 출당 조치 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고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온 놈입니다. 정봉주는. 이런 자를 지금 최고위원 만들겠다고 뽑아주는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뇌를 위탁해도 그렇지. 지금 정봉주가 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찍어야 된다는 사람들 어떡할 거예요? 이런 자를 어떻게 그냥 일반 시민이어도 큰일 날 사람인 어떻게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만들려고 합니까? 개인의 문제라고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본인이 그 경선에서 탈락된 것도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까? 본인이 목함질에 그 유가족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합의 봤다며. 근데 알고 보니까 합의 본 적이 없어진 게 거짓말이 들통나서 사퇴한 거잖아. 어떻게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게 희생입니까? 본인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본인 입으로 문제가 일으킨 게 본인이 희생한 거예요, 민주당을 위해서? 어떻게 그걸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포장을 해줍니까, 유튜브들은? 거짓말한 거지. 어떻게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그 포장을 해줍니까? 그냥 사기치다 걸린 거잖아. 사기치다 걸린 거잖아요, 거짓말 하다가. 그게 어떻게 민주당을 위한 희생이야. 그 다 같은 사기꾼들이에요. 정봉주가 마치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얘기하는 유튜브들은 다 같은 사기꾼들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를 해줘야죠. 정봉주가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서 탈락된 거지. 네, 카페인 부정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봉주가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까, 이게? 네, 진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입만 열면 굴하잖아. 이렇게 사기꾼처럼 어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 하고 다닌 사람을 이 관련 내용 자료 다 가지고 있다니까 고소하세요 제발 정봉주 씨. 옛날에도 이런 문자 많이 받았었잖아 카톡.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나오면 아무 뭐 기레기들도 보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기자회견 다시 한번 하시죠 내일. 정봉주 씨 이거 관련해서 내일 또 기자회견 한번 하시는 걸로. 물론 또 선거법 위반될까봐 뭐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지만 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들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시사타파, 갈라치기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자들, 뭐 본인이 도끼인 개끼니까 똑같은 놈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들어오신 분들, 야, 신기록 세웠네. 동접자 아까 4,900명. 자, 실드 한번 쳐봐, 정봉주. 정봉주를 실드 한번 쳐보시라고. 예? 정봉주에 대해서 실드 한번 쳐보시라고. 아까 누구야? 이런 정신 나간 놈들처럼 민주당을 망치는 정신 나간 놈들처럼 실드 한번 쳐보라고. 조국혁신당 박 이런 정신 나간 놈들처럼 실드 한번 쳐보라고요. 시사타파 이렇게 실드 치잖아 정봉주. 예? 실드 한번 쳐보라고 이렇게. 이 시사타파 이런 애들이 정봉주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몰랐겠냐고. 근데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정봉주를 실드 치고 사람들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자들이 지금 진보 진영에 50만이 넘는 유튜버예요. 이 구제역이랑 뭐가 다릅니까? 레카들 구제역 같은 놈들하고 뭐가 달라, 이 거지 같은 새끼들이. 구제역하고 똑같은 짓거리들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그만 이제 지지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십시오. 우리가 저들과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이기려면 똘똘 뭉쳐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방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것들을 보호하고 실드 치고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니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제가 정봉주를 왜 미워하고 왜 정봉주를 비판을 하고 절대 되면 안 된다. 정봉주는 최고위 들어가면 대표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사람이다. 쥐고 흔들 사람이다. 막아야 된다. 이유가 있죠.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자, 가깝게 지낸 이 낙검수 멤버들, 절친이었던 낙검수 멤버들, 정신 차립시다. 과거에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등이 정의를 외치며 대의를 외치며 목숨 걸고 학생운동한 거 알아요. 그런 자들이 나중에 권력을 잡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쓰레기가 됐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정의를 외치고 대의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변절되어 있습니까? 권력을 맛보고 돈을 맛보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돈이 좋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지만 돈이 다는 아닙니다. 아, 잠시만요. 아, 대표님,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 네네네. 네. 이게 지금 진보 진영의 현 상황이에요. 진보 진영의 현 상황입니다. 제발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국민을 위해서, 국민 편에서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자, 오늘 그 정봉주 관련 특집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자를 최고위원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봉주는 빨리 최고위 사퇴하시고 우리는 윤리위에 정봉주를 회부를 하고 강제 출당까지 시켜야 됩니다. 이런 자는 절대 민주당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받고 오늘 특별방송 2부에 걸친 특별방송 뭐 질문들이 없으세요? 질문 없죠? 네. 와이프예요, 와이프. 네. 와이프가 제가 얘기 들었던 거는 첫 번째 와이프랑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와이프랑 다시 재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권창원님 오늘 보신 구독 안 하신 오늘 오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내친구에 구독 누르고 복 많이 받으세요. 시사급발전 꼭 필요한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몽땅연필 시사급발진 네 정체성은 검증되지 않았어. 네가 뭔데 민주진영 최대 스피커인 김어준을 비난하냐고. 네가 정치 세력 재판거 아니냐? 내가 언제 비난했어. 비판했다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비판이고 없는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건 비난이야. 몽땅연필씨 아시겠어요? 나는 절대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도배하지 마. 도배하지 마. 정체성을 검증? 난 정체성은 남자야. 완전 남자야. 내 정체성은 완전 남자야. 완전 남자야. 도배 좀 하지 말라고. 이씨. 다른 건 우리가 저기 안 하는데 도배는 차단이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방송은 왜 더더군다나 저렇게 민주당의 똥탕을 튀기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이찬원이 몽땅 연패시 지능인증을 뭐하러 유튜브까지 와서 하고 그래야. 그러게 말입니다. 자, 됐죠? 오늘 1, 2부에 걸쳐서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아직도 정봉주를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원픽 김민석 찍어주시고, 나머지 뭐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전현희, 아까 이야기했던 전현희까지 내보내시려면 이현주를 찍으셔야 돼요. 김민석 찍고 이현주 찍고 이런 식으로. 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